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인생 후반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시거나 앞으로 노년기를 맞이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노년기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하면 될까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이 남긴 노년의 지혜를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5가지 태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유효한지 놀라게 되실 겁니다. 퇴계 이황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신 조선 중기의 대학자입니다. 70세까지 사신 것만으로도 그 시대로서는 상당한 장수를 하셨죠. 특히 49세의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20년 동안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신 분입니다. 퇴계는 노년기를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의 시기로 보셨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노년기 5가지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몸을 돌보는 것, 세 번째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 네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5번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년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넘기게 되면 행복한 20년, 3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퇴계가 강조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 욕심, 집착,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60대를 목전에 두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평온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비워낼 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에게 더 많이 해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이 들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질적 욕심이 강한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고 반대로 현재에 만족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가르침입니다. 60대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도한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계는 젊을 때는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90대 어르신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퇴계가 강조한 것은 몸을 아끼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60대가 넘으면 적당한 절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금욕은 오히려 해롭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크게 해롭지 않다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즐기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것을 적당히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지나치게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퇴계는 몸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음식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염분을 적절히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싱겁게만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계 자신도 젊을 때는 몸에 무리를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다 하면 쉬고, 배고프다 하면 먹고, 졸리다 하면 자라는 것이 그분의 원칙이었죠.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언제 심각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괜찮다 하더라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도 말고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말면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퇴계는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의 리듬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걸어라.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여라고 하셨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퇴계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세 번째로 퇴계가 강조한 것은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60대, 70대가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전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세라고 퇴계는 보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인지 능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넘었다고 해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퇴계는 7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60대에도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학문을 탐구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은 젊을 때의 배움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출세나 성공을 위해 배우지만 노년에는 순수한 즐거움과 성찰을 위해 배운다는 것이죠. 60대가 넘었다고 무작정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든 취미 생활을 즐기시든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자기 암시를 하면 실제로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기억할 의욕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뇌를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습니다. 퇴계는 배움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항상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퇴계가 강조한 것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60대에 이르면 배우자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면 자식들도 한계가 있고 결국 배우자만이 남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자주 얼굴을 내밀기 어렵고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되더라도 그때 배우자와 함께 정말 즐거웠다는 추억을 떠올리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퇴계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명보다 낫다는 것이 퇴계의 지론이었죠. 퇴계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교 활동을 줄이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사람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죠.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추억을 만들어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동안 함께한 추억과 사랑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자식과 가족들도 좋지만 배우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잘해주고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5번째로 퇴계가 강조한 것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활동은 가벼운 산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이유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지요. 문제는 그 결과 우울한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자연을 접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세로토닌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걷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다면 밖에서 활동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가벼운 걷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퇴계는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49세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 도산으로 돌아간 것도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였죠. 도산 서원을 세운 곳도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이었습니다. 퇴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연에서 배우는 겸손함도 있습니다. 퇴계는 큰 나무를 보면 겸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수백 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란 나무를 보면 인간의 급함과 조급함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에서 배우는 순환의 지혜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진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젊음의 시기가 있고 노년의 시기가 있는데 각각의 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퇴계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면서 꽃과 나무들을 살펴보는 것을 일과로 하셨습니다. 자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진다고 하시면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거창한 오락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즐거움을 좋아하셨습니다. 달을 보며 시를 짓고 꽃을 보며 차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죠. 현대에 적용하면 매일 조금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에 화분을 두거나 매일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며 살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비싼 오락이나 화려한 여행보다는 가까운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자연을 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퇴계는 자연과 함께 살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퇴계가 500년 전에 제시한 이 5가지 태도는 놀랍게도 현대의 노년학 연구 결과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장수의 비결이라는 연구, 평생 학습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과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60대가 넘으면 퇴계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비우고 몸을 적당히 돌보고 계속 배우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퇴계가 제시한 5가지 태도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퇴계는 말년에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퇴계의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태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명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